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대표 ETF 얘기를 해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실래요?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있었던 시기에 전 세계 주식시장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차트가 아니라 월드 인덱스, 그러니까 전 세계 종합 주가 지수를 합쳐놓은 그래프예요. 1981년 에이즈부터 2003년 사스, 조류독감, 돼지 인플루엔자, 콜레라, 메르스, 지카, 에볼라,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처음 들어본 전염병일 수도 있고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시기가 기억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런 주요 전염병들이 있었던 시기에 1개월 후, 그리고 3개월 후, 그리고 6개월 후 주가 흐름을 한번 본 거예요. 과연 큰 전염병들이 왔을 때 주가 흐름은 어땠는가? 보시는 바와 같이 1개월 후에는 평균적으로 0.44%가 올랐고요. 3개월 후에는 3%, 6개월 후에는 8.5%가 올랐다는 게 제 주장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만약에 야 그래도 이번 건 달라, 이번엔 정말 심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되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종합 주가지수는 우상향 해왔다는 그 사실에 동의를 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봐주세요. 특히 약 17년 전에 중국에서 사스가 났을 때, 그리고 무려 17년 뒤 2020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2003년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만약에 숫자로 표현한다면 약 8.7%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2019년 기준으로 무려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3%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IMF라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참고로 GDP를 쉽게 설명하자면 외계인이든 외국인이든 제가 가서 만들든 간에 그 국가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가치의 합이 예전엔 8.7%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약 20%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자, 이렇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더욱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기도 하고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도 더 관심 있게 다루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를 이끄는 레이 달리오라는 아저씨도 인터뷰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과장됐다면서 단기에 끝날 것이다. 그 제목이 여기 CNBC에도 인터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레이 달리오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계열, 그러니까 증시를 보는 관점이 좀 텀이 길기 때문이에요. 단기에 집중하지 말고 길게 보자는 게 이 사람 주장인데, 특히 이 레이 달리오는 다양한 사이클들에 대한 공부와 경험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 전염병에서도 역시 본래 전염병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시장 파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1, 2년 안에 상당한 수준의 어떻게 보면 버블이 올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죠. 글쎄요, 저 역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가치관이 항상 그런 걸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인터뷰에 동의를 합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영상에서도 레이 달리오는 최근 분기에 중국 대표 ETF 2개를 추가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레이 달리오가 공개한 포트폴리오 종목은 약 600개에 육박하는데 그 중에서 24에서 25위에 랭크되어 있는 ETF입니다. 자, 사실 이미 제목에 써 있어서 공개가 돼 있지만 제가 이 2개 ETF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를 짤막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 이 리스트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ETF는 무려 34개에 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언제 공부하고 선별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선별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 초우량 ETF로 월배당 만들기라는 영상에 보시면 제가 ETF를 고르는 기준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나쁜 ETF만 피하자, 실패하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상장된 ETF가 약 2300개에서 2400개고 1순위가 이왕이면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량도 활발하게 되는 게 우리가 사고 팔 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규모 순으로 나열을 해봤어요. 이해되시죠? 큰 순으로 나열을 해봤어요. 운용 자산에 비례해서 대부분 거래량도 활발하죠.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운용 자산에 따라서 거래량도 비례한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신 분들은 그냥 운용 자산 큰 대표 ETF만 고르셔도 된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기 18등에 있는 요걸 골랐어요. 나 중국에 상위 50개에 투자하는 이 ETF 마음에 들어. 누가 추천을 해도 돼요. 근데 보니까 운용 자산이 얼마냐면 이 상품이 1100만 달러예요. 그럼 우리 한화로 얼마죠? 원화로 약 120억 원밖에 안 합니다. 120억 원이면 큰 돈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120억 원이면 우리 한국에서 한 20억씩 있으신 자산가분들 6명만 모아도 꽉 차는 금액이에요. 펀드 규모로는 아주 미미하고 작고 거래도 거의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ETF입니다.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용 자산이 작거나 거래량이 거의 미미할 경우에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작은 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ETF 매매도 많이 해보시고 본인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런 것들을 골라서 알아서 잘 매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ETF로 모아가거나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양보해도 1조 원 이상 규모면 좋겠다. 그래서 5등까지 잘라낸 거예요. 어차피 다 중복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차이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밑에 건 지우겠습니다. 운용 자산 기준으로 1등부터 5등까지를 좀 골라냈고, 그리고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조금 특이한 ETF라서 같이 넣어볼게요. 그러면 총 6개가 선별된 거 맞죠? 이렇게 6개가 골라졌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볼게요. 운용 자산으로 제일 큰 게 1등 MCHI, 외우기 쉽게 MSCI 차이나, 그래서 MCHI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M 차이나 이렇게. 1등 운용 규모는 약 5조 5천억 정도, 그리고 2등인 FXI는 약 5조 원 정도. 두 개가 압도적으로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등이 중국의 인터넷주들 모아놓은 거, 그리고 4등이 중국의 A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오른쪽에 보세요. 쉽게 설명드려서 A주라고 써있는 건 중국 상해 증시 상장된 애들입니다. 그걸 본토라고 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담겨있고, 일반적으로 A주라고 안 써있고 그냥 차이나라고 써있으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애들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등에 차이나가 써있죠. 이거는 그냥 여기 1등이나 2등에 있는 차이나랑 똑같이 대부분 홍콩에 상장된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차이나는 똑같은 애들이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냥 그러면 똑같은데 뭔 차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용사만 다른 거예요. 아이쉐어즈는 오른쪽 아래에도 있지만 세계 3대 운용사인 블랙락이 운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SPDR이라는 브랜드는 3대 운용사인 스테이트릿이 운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운용사가 차이 나기 때문에 1번과 5번은 정확히 중복된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등이 탈락하고 이렇게 4개만 남았네요. 얘네들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중국에 투자할 때 이 5개 ETF만 매매를 합니다. 보시면 MCHI는 차이나고 FXI는 대형주라고 되어 있죠. 뭔 차이인지 보시면 보유 종목수가 500개고 50개죠. 무슨 말이냐면 MCHI는 대형주만 담는 게 아니라 1등부터 약 500등까지 다 담는 거고요. FXI는 대형주 50개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자, 3등부터 5등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나눠서 다룰 거니까 오늘은 1, 2등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ETF를 고를 때 반드시 어디에 투자했는지만큼은 알고 사자고 했죠. 누군가 ETF 추천한다면 그래서 그거 담고 있는 게 어디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자산 규모 1등인 MCHI랑 2등 FXI를 비교해 볼게요. 봤더니 중국의 전자상거래 최대 업체인 알리바바, 중국 게임 메신저 1위 업체 텐센트, 중국의 상위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그리고 중국 1등 보험업체 평안보험, 중국의 1등 통신사 차이나모바일, 그리고 중국의 포탈 인터넷 기업 바이두, 2등 전자상거래 기업 징동, 그다음에 대표 은행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차이나, 그리고 중국 국영인 석유공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오른쪽과 비교해 볼게요.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1등 텐센트, 그리고 중국의 상위 은행인 건설은행, 공상은행, 평안보험, 차이나모바일,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 석유공사 똑같죠? 상위 은행인 상업은행, 또 보험사 좀 약간 겹쳐요. 근데 제가 지금 체크 안 한 부분이 차이점이 뭐냐면 FXI에는 메이트완 디엠핑이라고 들어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얘는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달의 민족보다 규모가 훨씬 크죠.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배달의 민족을 떠올리시면 돼요. 상세 소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알리바바가 들어있죠. 자, 차이를 느끼시겠나요? 보시면 요게 이 주식들을 살 수 있는 코드인데 여기는 영어랑 숫자가 섞여 있죠. 보세요. 알리바바 영어, 텐센트는 숫자, 영어, 숫자 섞여 있죠. 다시 말해서 숫자가 적혀 있는 건 홍콩에서만 거래가 되는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콩 달러로 바꿔서 홍콩 시장에서 사야 돼요. 근데 영어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홍콩에 상장된 애들이 고루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보면은 숫자만 적혀있죠. 그 말인즉 얘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만 매매를 한다. 가장 큰 차이를 느끼시겠나요? 정신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알리바바랑 텐센트를 꼭 가져가고 싶어.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인 징동, 바이두도 꼭 넣고 싶어. 그러니까 조금 나는 전자상거래, IT 이런 애들도 포함시키고 싶어 하시면 MCH가 맞고요. 나는 알리바바, 텐센트 비중이 꼭 높은 것보다도 오히려 골고루 홍콩에 있는 다양한
다양한 중국 관련 종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FXI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이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비중 차이예요. 보시면 알리바바, 텐센트 두 개 합친 것만 해도 32%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텐센트 하나가 고작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MCHI는 사실상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좌우지한다 이게 되셨죠.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자,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물론 투자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보고 계신다면, 골라야 한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왼쪽은 MCHI, 오른쪽은 FXI인데 운용사는 똑같아요. 블랙락. 그리고 보수는 이쪽이 좀 더 싸네요. 연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 0.59%, 연 0.74%. 중국 관련 ETF들이 일반적으로 운용 보수가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자산 규모는 보여드렸지만 이쪽이 더 크고, 거래량은 이쪽이 좀 더 활발한데 둘 다 대표 ETF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상장일은 다 10년 가까이 넘었고, 얘는 보유 종목수가 좀 더 많다. 근데 알리바바랑 텐센트에 집중돼 있다. 얘는 보유 종목수가 작은데도 분산이 오히려 잘 돼 있다. 좀 이런 특이점이 있죠. 그리고 배당은 둘 다 반기마다 줍니다. 지급일이에요. 근데 배당 수익률은 2.81%로 FXI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알리바바가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리바바가 이 포트 안에 되게 비중이 높은데 배당금을 안 주고, 텐센트도 포트폴리오에서 높은데 배당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좀 낮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리바바 꼭 사야겠다 그러면 여기, 나는 알리바바 없어도 된다 그럼 여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둘이 성과는 어떤데? 봤을 때 당연히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성과가 벌어지고 있죠. 노란색이 MCHI, 알리바바 들어있는 거, FXI는 알리바바 없는 거. 알리바바 있는 게 조금 더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는 미국도 성장주가 달리고 있지만 중국도 알리바바, 징동 등 전자상 거래 및 성장주들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 상장된 애들보다 조금 더 주가 흐름이 좋은 걸로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좀 더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소액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둘 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를 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우월하다, 압도적이다라고 하기 되게 애매한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해서 성향에 따라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중간에 윈이라고 써놨습니다. 둘 다 좋은 ETF다. 그러니까 레이달리오도 그냥 둘 다 골고루 나눠서 샀죠. 그래서 MCHI를 조금 더 상세 버전으로 합쳐서 넣어놨는데 얘는 배당금이 정체, 반면에 FXI는 배당금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 MCHI와 FXI를 비교해드렸는데 좀 차이점과 특징이 느껴지셨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미국도 좋은데 중국도 G2니까 어쨌든 강국 중에 하나니까 자산의 배분 차원에서 일부 조금 이머징에 넣어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투자할 때, 근데 개별 종목 공부할 시간은 없고 어차피 시장 지수에 투자하고 싶어, 그게 더 편해 하시는 분들한텐 요 ETF들이 매력적일 수 있죠. 저도 상황에 따라서 미국 8, 중국 2, 아니면 미국 9, 중국 1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진국과 이머징을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ETF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개별 종목도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또 보시면, 그런데 유의해야 될 점은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머징을 투자할 때는 우리 큰 변동성을 당연히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 차트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은 미국이고요, 파란색은 중국입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증시가 방향성은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방향성은 같은데, 예를 들자면 조정이 올 때 같이 떨어지고, 조정이 올 때 같이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조정이 올 때 같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더 변동성이 큰가요? 그쵸? 미국이 살짝 흔들리면 중국은 폭락하고, 그쵸? 미국이 살짝 흔들리면 중국은 폭락하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견뎌낼 수 있는지 본인이 성향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고수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시원하게 올라올 때 용기 내서 이 저점을 잡으면 나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머징 투자에 또 적합할 수도 있죠. 근데 저같이 변동성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머징 국가 투자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견디질 못합니다. 자기 돈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이거 어차피 중국 올랐네, 그러니까 그냥 버텨 하면 되는데, 제 돈을 투자해보면 결코 이 변동성이 작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루하루 피말립니다, 잘못하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자산 지켜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남들이 중국 좋다, 미국 좋다 할 때 귀 솔깃하지 마시고 공부해보고 투자해본 다음에 나는 이런 위아래 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가를 직접 느껴보시고 투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머징 투자는 변동성이 큰 걸 유의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중국 대표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차이나라고 돼 있었던 주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 ETF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ETF에 들어있던 중국 본토, 그러니까 상해 ETF와 또 심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요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 대표 ETF가 요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두 개 ETF를 소개해드리면 중국 관련된 대표 ETF들은 모두 다 뽀개기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